발은 신체 면적의 2%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98%의 신체를 지탱하는 몸의 뿌리이며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체 기관인 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발에는 수많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이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우리가 외측으로 휘어진 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중족골이라는 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휘어진 각도가 이제 15도 이상이면은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일반인의 한 3에서 17% 정도가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30%까지 올라가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증가하며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여성 중 약 30%가, 남성은 약 13%가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지외반증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하고 후천적인 요인하고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모양이 있고요. 후천적인 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앞볼이 좁은 신발입니다. 앞볼이 좁은 신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킬힐의 별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킬힐이 뒤꿈치가 높아서 힐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신발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앞볼이 좁습니다. 좁은 신발들은 다 항상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은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평발이 있거나 안 그러면 다른 병적인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외상 후 합병증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원인은 많은데 대부분은 선천적인 거나 신발하고 관련된 게 제일 많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이른바 진행형 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엄지발가락 돌출이 시작되면 주변 조직 손상까지 확대되면서 발바닥, 발등 전체까지 통증이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통증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보행 자세 때문에 무릎과 척추에도 무리를 주며 해당 부위의 합병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무지외반증은 우리가 엄지발가락 쪽에 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부위가 마찰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몸에는 선천적으로 점액낭이라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부풀어 올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한 사람들은 피부 궤양이라고 해서 피부가 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물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아까 통증, 부종 이게 제일 많고 점점 심해지면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이 자꾸 생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환자의 치료 여부는 환자의 불편함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외관상의 개선이나 예쁜 구두를 신고 싶어서 수술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으며 수술 후에도 하이힐 등의 불편한 신발은 신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우리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그 다음은 수술적인 치료하고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첫 번째 원인이 대부분 보면 신발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토팍스, 그러니까 앞쪽 볼이 좀 넓은 신발을 신는 게 제일 맞고 신발 선택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발바닥에 나이가 들면 근육이 내재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자꾸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한 합병증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병증에서는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발가락에 지간신경종이 생기고 그리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또 틀어져 있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골반이나 허리 통증도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고려로 진료를 받아서 여기에 맞는 깔창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창을 치료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은 그 외에 뭐냐면은 통증이 있을 경우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게 이제 비수술에 관련된 치료법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은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절골술이라는 걸 먼저 하고, 절골술은 우리가 뼈를 먼저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잡아주는 걸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저 절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보면은 절개를 해서 하는 방식을 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기구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진 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미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미세절개 수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개를 했는데 요즘은 절개를 아주 조금씩만 해서 그 교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하고 회복이 훨씬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외형적 변형만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 및 방사선 촬영 검사가 필요한데요. 엄지발가락의 중족부 관절 안쪽 돌출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겹침 정도, 관절 자체의 통증 여부, 두세 번째 발가락 아래 굳은 살 및 통증 여부, 관절 탈구 여부, 새끼발가락 쪽의 돌출 여부, 관절 운동 범위, 아킬레스건 단축 여부, 편평족 여부, 전체적인 관절 유연성 여부 등을 진찰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변형된 각을 측정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 여부를 관찰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수술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그 암 수술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변형이 너무 심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또 두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이 생긴 경우, 그런 경우는 벌써 합병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 자체의 통증은, 무지외반증은 엄청 많이 아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그리고 내가 신발을 신을 때도 통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만 해도 수술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불편하거나 신발 신을 때 아픈 정도는 있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걸로 인해서 자꾸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증이 다 생기고 나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수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수술과 관련해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인데요. 많은 전문가가 아무래도 뼈를 직접 만지다 보니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견딜 정도의 수준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생각보다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수술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이제 절개를 할 건지 절개를 하지 않을 건지 그 두 가지를 보통 나누시면 되는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절개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상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더딘 건 있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고 해서 요즘은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고정하는 방식이 워낙 단단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뭐 일상생활은 보통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니까, 미세절개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 낫는 기간이 그것보다 훨씬 더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절개하는 경우에는 보통 저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미세절개 하시는 분들은 엄청 빨리 퇴원하시는 분들은 한 2, 3일만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 상처가 정말 적고 우리가 변형이 많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2, 3일 정도만 해도 퇴원이 가능할 수가 있고, 일상생활도 속도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모든 사람이 미세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지외반증은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수술 후 관리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환자들이 무지외반증 수술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술에도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술이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수술 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은 보통 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술에서 1% 이하의 재발률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재발이 되더라도
옛날만큼까지 돌아가지는 않고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하다는 정도지 이것 때문에 뭐 재발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고요. 관리는 아무래도 뼈가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뭐 걷는 거나 이런 거 조심하는 정도만 있고, 우리가 그 이후에 재활치료가 엄청 중요합니다. 뼈가 빨리 붙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뼈가 빨리 붙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회복 속도나 이런 게 훨씬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시중에 판매되는 교정기를 사용하면 무지외반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중에 파는 무지외반증을 그 보조기나 보장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평생 그걸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일시적인 경우에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발의 성장이 끝나지 않은 아기들한테는 수술을 할 수가, 성장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깔창이나 보정기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계속 착용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통증이 없으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통증이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거로 인한 다른 합병증이 생겼는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무지외반증은 있는데 통증은 없고 이런 다른 합병증도 없다고 하면은 그건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무지외반증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활동이나 좁은 신발 착용은 피해야 합니다. 발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발이 있고 평발이 있고, 평발은 아치가 낮은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족성발이라고 해서 발의 아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조건 신발을 앞볼이 넓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발의 형태에 의해서 그 신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발바닥에 내재근이라는 근육이 자꾸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